네, 안녕하세요. 이번 앙리마티스 특별전에서 전시 해설을 맡고 있는 도슨트 그림 그리는 윤석화라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마티스가 태어난 지 15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전시인데요. 관람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림에 대한 정답을 알고야 말겠다라는 그 정답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해설은 비단 마티스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한 전시라기보다 내가 혼자 그림을 봤을 때 혹은 또 다른 전시장에 갔을 때 그림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방법적인 측면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봤습니다. 그림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함께 읽어내기 위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3개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그려냈느냐, 표현 방식, 이 재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화가가 재료를 바꿨다.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재료가 달라짐에 따라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무엇을 그려냈느냐. 소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림을 봤을 때 뭘 그렸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구상화라고 하죠. 이 구상 알아볼 수 있으니 왜 그렸을지, 형태가 있는데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추상화라고 하죠. 이 추상, 나에게는 무엇처럼 보이는지, 나는 왜 그것을 연상해냈는지, 이렇게 그림과 관계를 맺기 전과 후에 이 그림 바라보는 내 감정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거고요. 세 번째, 화가는 이 그림으로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좀 유추해 볼 텐데, 나에게는 취향이 아닌 그림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이 그림을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션으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첫 번째 섹션의 작품들, 제가 이 3개 계속 언급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무엇으로 그려냈느냐. 일단 딱 보기에 화려한 색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석판화 드로잉인데요. 흔히 판화라고 하면 오목판화, 볼록판화처럼 도장처럼 준비된 틀 위에 누구나 잉크를 묻혀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판화가 아니라, 이 석판화는 평평한 석판 위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화학적인 성질만을 이용해서 마티스가 직접 석판화용 연필, 콘테, 크레용 등을 이용해서 좌우가 바뀐 상태를 석판 위에 드로잉해서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는 가장 회화적인 판화 기법의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재미있는 지점은 똑같은 연필이라 하더라도 찍히는 종이의 재질이 달라짐에 따라 전혀 다른 재료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종이, 연필, 재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들인데요. 이 마티스가 드로잉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석판화로 만들 작업을 따로 골랐다라고 하는 건, 마티스는 모델을 두고 작업할 때 똑같은 모델을 그린다 하더라도 매번 다른 자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여도 종이가 달라짐에 따라 그 모델과 가장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심을 했더라 생각해 주시면서, 이 두 번째, 무엇을 그려냈느냐. 일단 보기에 형태를 알아볼 수 있으니 구상화는 구상화인데 누구를 그린 것이냐. 이 첫 번째 섹션 제목을 보니까 오달리스크 드로잉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오달리스크는 터키 궁정에서 시중을 들던 하인, 궁녀, 이 하렘의 여인을 부르던 프랑스어인데요. 이 화가들은 사람을 소재로 해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팔의 동작, 다리의 모양, 이 동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화면 안에 그려졌을 때
몸짓 언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얼굴의 표정, 어떤 온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오달리스크들은 그저 마티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직접 모델들을 눈앞에 두고 그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지점이, 이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온도, 이 분위기 자체가 모델이 화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시선 표현된 것인지, 혹은 화가가 모델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드러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마티스가 그런 말 합니다. 이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화가, 그리고 모델, 그리고 모델이 화가에게 일으키는 감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마티스는 그저 인물을 사진처럼 똑같이 재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이 인물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이 대상의 내면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 공간,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이끌리면서 그림을 그렸더라. 그래서 이 순간을 온전히 그려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위대함과 신성함을 존중하면서 손을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마티스의 작품들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생명력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또 다른 작품 뒤로 돌아서 볼게요.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보면 인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눈에 띄는 화려한 벽의 무늬, 좀 기하학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타일의 패턴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무늬들을 아라베스크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로 아라비아 풍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식물의 덩쿨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당초 무늬들을 아라베스크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이슬람 사원, 이슬람 공예품, 장식품 등에서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이런 기하학적인 타일의 패턴 전부 포함해서 아라베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티스는 본인의 일생 동안 동방을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옷감, 이 직물 수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작업실 곳곳에 이런 직물들을 배치해 두었었기 때문에 그가 본격적으로 이 오달리스크 연작들을 그리기 시작한 1921년 가을부터 배경 속에 이런 형태의 아라베스크, 혹은 이런 방식으로 그려진 아라베스크 형태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어느 한 곳에 시선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시선을 골고루 분산시켜 두어서 작품을 끊임없이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그럼 마티스는 세 번째로 이 오달리스크 드로잉으로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느냐. 하나의 색으로 그리는 소묘라고 하는 게 회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약간 작업 계획서 같은 거여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나는 세계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겠노라. 선으로 기록된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었는지 마티스의 선 하나하나를 쫓아주시면서 그의 작업 계획서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섹션의 작품들, 무엇으로 그려내느냐, 가위로 그린 그림, 컷아웃 작품들인데요. 이 원래 컷아웃의 과정은 종이 위에 과슈라고 하는 물감으로 원하는 색을 바른 후에 형태를 오려내면서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마티스는 왜 갑자기 재료를 바꾸어서 그림을 그렸느냐?
이게 너무 아픈 일인데 마티스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병약한 소년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정말 갖은 질병에 시달리곤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1941년 12지장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가까스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티스 스스로가 이 41년 이후의 삶은 보너스 인생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젤 앞에 설 힘도 붓을 쥘 힘도 남아있질 못했어요. 그래서 안락 의자 혹은 침대에 누워서 종이 오려내는 방식으로 그림 그리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71세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서 관찰했었던 인체 형태들과 비교하시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체를 말도 안 되게 왜 이렇게 쉽게 보이게 그림을 그렸느냐. 마티스는 참 그림을 잘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인체를 이렇게 묘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마티스가 이런 작업을 하던 시대는 그저 자연에서 보았던 것들을 그리던 시대였어요. 조금 앞선 시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이 순간의 색채들을 그려내는 이런 그림을 허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의 상상력, 기억에서 나온 이런 작품들은 전부 속임수라고 부르며 그저 보이는 자연의 색채, 보이는 피부의 색채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화가가 느낀 거, 화가가 생각한 색채들을 그려낼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더라. 그럼 왜 여성의 인체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 마티스가 어렸을 때 약간 극장에서 보았던 그런 분화용 화산을 되게 재현하는 그런 걸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점화용 유황에다가 불을 붙여서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 유황은 타면서 600도 이상의 고온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불꽃을 낸다고 합니다. 이 타는 온도에 따라서 불꽃의 색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란 불꽃에 매료되어 있었던 그의 어린 시절을 지나서 마티스는 또 본인의 심장을 꿰뚫는 아름다운 파란색을 자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 아름다운 이 나비의 날개 속에서 마티스가 몸이 불편하기 이전까지 굉장히 맑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에게 파란색이란 붉은색보다 온도가 더 높은 뜨거운 생명력의 상징이었더라 생각해 주시면서 그저 보이는 자연의 색채 똑같이 모방하는 게 아니라 화가가 경험한 것, 화가가 느꼈던 색채들을 그려낼 수 있는 현대미술의 야수파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 앙리 마티스였구나. 그의 언어였던 이 색채라고 하는 거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번져나갈 수 있을지까지도 생각해 주시면서 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저 재즈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덧붙일게요. 이 아트북의 제목이 재즈인 건데 아니 책의 주제는 서커스 신화라면서 왜 갑자기 책의 제목이 재즈냐. 이 컷아웃 기법 종이 위에 그 어떤 형태 미리 그려놓지 않고 그 순간의 직감으로 형태를 오려서 이 오린 걸 한쪽 면만을 벽에 핀으로 고정시켜서 휙휙 바꿔가면서 순간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를 발견해 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다. 마치 재즈의 연주처럼
이 컷아웃 기법과 재즈 사이의 그 유사성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재즈였구나 생각해 주시면서 옆에 있는 글씨가 뭐예요? 라고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림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문장들이 아니라 마티스가 이 컷아웃을 시작하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 이 컷아웃이라고 하는 거 가위로 그려내는 그림이다 혹은 내 곡선에는 광기가 없다 라거나 뭐 여러 가지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혹은 컷아웃을 하면서 들었던 그런 단편적인 생각들을 조금씩 넣어 놓은 거여서 정확히 그림에 대한 설명은 아니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책의 삽화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던 저 이카루스를 함께 볼게요. 저희 전시회 티켓, 리플렛, 포스터에서 많이 보셨던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미로 동굴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이카루스는 깃털과 밀랍을 이어 붙여서 날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밀랍을 사용했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로 가면 절대 안 돼 라는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 태양 가까이로 다가간 나머지 태양열에 의해 밀랍이 전부 녹아내리면서 날개가 흩어지며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신화를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파란 배경은 하늘 혹은 바다를 의미하더라. 그리고 검은 이카루스의 붉은 심장은 태양을 향한 그의 열렬한 동경을 의미하더라. 곳곳에 나누어진 노란 빛은 그 순간 흩어져 버린 깃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즈라고 하는 책 자체가 마티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보았던 그 장면들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전쟁 중에 전사했던 그 공군 비행사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카리즘이라고 하는 프랑스어가 공중근의 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서커스 천막 안에서 팡팡 터지는 이 불빛 속에 공중근의 묘기를 선보이고 있는 고개사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싶었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저는 거의 매일같이 보는 그림들인데 저의 컨디션 혹은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같은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시점에 놓여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형태 보셨을 때, 이 색채를 보셨을 때 나는 어떤 울림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 인터파크 TV 이 수요 아트 살롱 오늘 제가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8시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너무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 해설의 윤석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